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오브젝트 변형 툴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회전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오픈을 하셔서 회전.ai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ai 파일을 열어보시면 시계 모양의 일러스트와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모양의 일러스트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돋보기 툴을 이용하셔서 시계 모양의 일러스트 부분을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녹색의 분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로테이트 툴, 즉 다시 말하면 회전 툴은 스케일 툴의 바로 옆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미리 보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회전 각도와 그 다음에 OK와 카피 부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OK는 원본 자체가 즉 값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카피는 적용한 설정 값이 복제본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이 개체 중심이 항상 이 정중앙에 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도 한 다음에 저와 같이 OK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눌렀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침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중심점이 이 정중앙에 있으면 되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이 교차 지점이 중심점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분침을 이동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이나 크기나 그 다음에 기울기나 아니면 반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중심점의 이동은 해당 도구 툴을 원클릭만 하시고 더블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요. 원클릭만 하시고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심점의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대시고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십자 포인트 하단에 마이너스 보가 생긴 상태에서 원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이 되면서 대화 상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회전각을 설정할 때 마이너스 숫자를 입력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플러스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시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각을 이렇게 움직이고자 한다. 이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앞에 숫자 앞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시고 난 이후에 OK 버튼을 누르시거나 카피 명령을 누르셔야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미리 OK 버튼이나 카피를 하기 전에 미리 보고 싶으시면 프리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체크를 했다가 설정을 했다가 해제했다 이렇게 마우스를 눌러보면 얼마만큼 회전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서 설정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전 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전 툴은 지금 더블 클릭을 해서 대화 상자를 나오게 하거나 또는 원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여러분 중심점을 바꾸면서 대화 상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각도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로테이트 툴을 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냥 Al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반대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중심점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맞추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정확한 수치 개념이 아니라 어림 잡아서 여러분들이 값을 설정할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대화 상자를 오픈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실 때는 각각의 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중심점을 잡고 그 다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것을 복제를 하고 싶으시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을 로테이트 툴을 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을 위치할 수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실 때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카피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한 것은 OK 명령이었지만 지금은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카피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스케일 툴이나 로테이트 툴, 리플렉트 툴, 쉐어 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는데요. 이번에는 변형 패널로 회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검정색 화살표 선택 툴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윈도우에 보시면 트랜스폼 툴이라고 해서 변형 툴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이것이 개체의 중심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우측 하단을 선택을 하셔서 중심점을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각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와 마이너스 30도를 하시고 OK 버튼 또는 엔터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즉 어느 중심점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터 키를 누르면 설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한 각도만큼 회전하는, 즉 다시 말하면 되화상자를 이용하셔서 변형 패널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 제가 그 변형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가로 세로 크기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가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작업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다른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가셔야만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작업을 받아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역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작업을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구 툴만 이용하느냐 또는 패널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설정값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모양은 결과는 같지만 작업하는 어떤 방법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그런 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직선 부분이 나와 있는 모양을 그릴 수 있는 직선들 라인 툴이 있으니까 라인 툴을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잡아서 한번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선색이 없다 보니까 선색을 검정색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선이 얇은 것 같아서요. 옆에 보시면 스트로크라는 패널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 값을 제가 한 5 정도로 해서 약간 좀 두껍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각을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는 정확한 길이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 스포이드 툴을 누르고 계시면 아직 뭐 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어 툴이라서 측정 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이 상단에 그 각도가 이렇게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몇 도? 마이너스 29도다. 마이너스 29.641도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어 즉 측정 툴을 이용해서 내가 잘 모르는 각도라든지 아니면 이 길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9도 정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이 각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이 이제 처음에 지금 얼마 마이너스 29도라는 걸 아셨으니까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하셔서 로테이트 툴을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을 해서 몇 도요? 마이너스 29도 그런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고 난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정확하게 오르막을 올라가는 그런 모양 형태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